네, 저는 공군 제52 시험평가전대 제281 시험비행대대에서 비행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KF-21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전승현 소령입니다. 한국항공 KFX 체계종합팀장을 맡고 있는 홍주환 팀장입니다. 저는 KF21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체계 통합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요. 오늘 KF21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소령님은 제복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혹시 뭐 비행을 하다 오신 건가요? 오늘은 안 했고 제가 엊그제까지도 초음속 테스트도 하고 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KF-21 첫 국산 전투기인데 그 첫 시험 비행의 역사적인 순간부터 뒤집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예, 한 1년 전 된 것 같은데 영국 그 판버러 에어쇼의 행사 기간에 KF-21이 첫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 KF-21이 첫 비행한 거를 영상을 이제 그때 틀었죠. 틀었는데 사람들이 다 뭐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이 언제 이런 전투기를 개발했나 많이 놀라는 모습 보고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 지금 우리가 뭐 표현이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애국심이 가슴에 차오더라고요. 이만큼 발전했구나. 그것을 이제 외국에서 좀 느꼈습니다. KF-21 기종이 처음 이제 하늘을 날게 된 장면을 저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당시 그때는 이제 초음속으로 비행하지는 않았고요. 한 400km 정도의 그 경비행기의 속도로 이제 비행을 했죠. 그날의 어떤 정말 가슴 뛰는 그런 감동이 아직도 느껴질 정도인데 특히나 이런 KF-21 시험 비행 조종사분이 또 옆자리에 계신데 저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공군 내 조종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시험 비행을 하시는 조종사분들은 이른바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죠. 예. 그 전소령님은 말씀하신 시제 4호기의 테스트 파일럿이셨잖아요. 그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할 때는 훈련한 대로 그냥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수행을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부터 잠깐이지만 매체에서도 제 얼굴도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엄청난 일에 팀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소감들을 좀 격이 있는 토크쇼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그 기회가 돼서 여기서 또 KF-21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때 시험 비행 하실 때가 긴장이 됐나요? 오늘 방송이 더 긴장되시나요? 네, 오늘 방송이 지금도 계속 긴장이 되고 시험 비행은 훈련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 자체는 뭐 긴장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막 긴장이 되고 떨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뭐 추락에 대한 부담이나 NG에 대한 부담 없으시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비행을 지금까지 한 250여 차례 했고 또 앞으로도 한 2,000번 정도 더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험 비행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그 전투기로서 대한민국에 배치를 받아서 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 수행을 위한 영역, 능력을 확장해가는 시험을 계속하고 그리고 같이 개발되고 있는 항전 장비들, A사일 레이더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무기 체계, 무장 이런 것들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KF-21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시험 비행이 끝났고 뭐 초음속 비행, 야간 비행, 무장 발사 비행까지 다 이제 체계 개발이 착착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개발자로서도 굉장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항공 개발에 앞서 나가고 있다는 미국조차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지금 일어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개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이 최초에 계획했던 개발 일정에 맞게끔 해낼 수 있었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 역량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KT1, T50 시리즈, T50 시리즈가 이제 T50부터 TA50, 뭐 T50B, FA50 쭉 있는데요. 그런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체득한 개발 경험, 기술 노하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성도 높아지고 개발 능력의 성숙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인프라 측면에서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디지털 트윈, 저희가 이제 도면 같은 경우도 3D 도면입니다. 3D 마크업을 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어떤 설계 오류로 인한 로스를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발 기법을
설계뿐만 아니라 해석 기법까지 다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선진 항공사 어느 항공사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기술력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비는 잘 개발됐지만 지상 시험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좀 사전에 좀 캐치하기 위해서 그 리그 시험이라는 장비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계통별로 항공기에 장착됐을 때와 동일하게 모사를 해서 장착되기 이전에 그 장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들 미리 좀 발견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좀 줄일 수 있었고요. 비행시험 환경 구축도 저희가 지금 KF21에서는 좀 최첨단 최신식의 그 MCR이라고 하는 임무 통제실 조종사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조종하시는 분들이 비행 올라가서 사실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걸 저희 한 20-30명 되는 전문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조종사와 소통하고 조언하면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신 MCR을 구축해서 비행 효율을 상당히 좀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직접 이렇게 조종을 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를 F-35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어땠습니까? F-35에 적용된 많은 기술들이 똑같이 적용이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래스 칵핏이라고 해서 큰 MFD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조종사 이런 생명 지원 계통 같은 것들도 다 잘 돼 있어서 KF-21은 딱 타면은 정말로 안 믿깁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 칵핏 이런 것이 이제 개발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잘 되는구나. 깔끔하고 제가 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멋집니다. 멋지고 그렇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F-35 탈래, KF 탈래 뭐 선택하시겠어요? 아, 당연히 KF-21 탑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네, 이 KF-21 지난 1월에는 또 초음속 비행에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을 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전투기가 설계가 완벽했다. 왜냐하면 충격파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뒤틀리거나 하면 비행에 좀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카이의 설계 능력이 정말 세계 수준까지 최고로 올라왔다. KF-X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처음 논의가 된 게 199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게 2001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선언을 하시면서 KF-X 사업을 착수하게 됐는데 정말 22년 만에 기술 개발의 쾌거를 얻어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첨단 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이자 중요한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이제 양산을 눈앞에 둔 건데 개발 과정 속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엔지니어한테는 적기에 주어진 일정 안에 사실은 이 항공기를 개발해야 되는 게 가장 주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최초 비행을 수행하기 전의 일인데요. 이륙하기 전에 이 항공기의 성능이 이륙할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를 이제 저속부터 해가지고 중속, 고속으로 이제 활주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활주 시험을 할 때는 사실 비행할 때 항공기가 동일한 모든 장비들이 다 이제 구비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조종사가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는 조종사 사출 장치에 들어가는 로켓 모터의 일부인 폭발물 카트리지. 그게 이제 저희가 준비가 돼야지 활주 시험을 하고 최초 비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폭발물 카트리지다 보니까 일반 화물로 운송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품목이어서 이제 전세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들여오려고 러시아를 경유한 한 8개국을 거쳐 들어오게끔 준비를 딱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러시아 하늘길이 이제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급히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경로를 찾아서 13개국 정도로 이제 우회하는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모든 국가들이 다 영공 통과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가가 이제 불어 통보를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일정을 수정을 하고 3차로 저희가 이제 또 한 15개국 정도의 운송 경로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출발하기 하루 전에 중국에서 또 영공 통과가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해서 저희가 마음이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제 지상활주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는 더 우회하지만 많은 국가를 거치게 되는 19개국을 이제 경유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운송 경로를 정해서 영공 통과 신청을 했는데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한 개국에서 이제 그 승인이 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기 출발하기 한 30분 전에 마지막 한 개 국가가 이제 승인을 해주면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그 일정에 맞춰서 그 폭발물 카트리지가 들어왔고 지상월 추정을 할 수 있게 됐고 최초 비행을 예정된 7월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종우 위원님은 저희 밀톡 1화에서 그 핵심 기술 거부 사례를 KF21편에서 전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죠? 제가 그런 말 했나요? 핵심 기술 거부 사례는 뭐 오늘 이 시간에 말하기는 좀 길 것 같아서 그 나중에 KF21 때 했습니다. 예. 불편한 진실일 수는 있겠는데 거부는 아니고 미국 정부의 승인이 안 난 겁니다. 뭐 4대 핵심 기술, 뭐 A사 레이더부터 해가지고 RF 제모 장치, 뭐 IRST부터 EOTGP까지 좀 복잡한 용어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뭐 에펙 사업을 통해서 4대 핵심 기술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받는 걸로 절충력이 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우리 국민들은 마치 이제 미국에서 4대 핵심 기술을 줄 걸로 뭐 보도가 그렇게 되니까 인식한 거예요. 어떻게 자동차 몇 대 샀다고 설계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미국 정부에서 승인이 안 됐다. 결론 났다. 미국이 뭐 거부가 아니라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였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미국에서 핵심 기술을 받지 못한 게 국산화를 앞당긴 계기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컨디션들,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종의 뭐 엠바고 또는 컨피던셜이라고 하는 약간 좀 어떤 보안의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께는 이런 게 다 공개되지 않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위 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국방이죠. 근데 이 자주국방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국산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투기를 국산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도 진취적이면서 혁신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KF-X 사업이 굉장히 우리가 순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거는 정말 기적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아까 국산화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했잖아요. 그럼 100% 국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산화는 저희가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기체라든지 생산 기술은 뭐 100% 국산화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라든지 주요 장비들은 사실 이제 국내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고 정부든 업체든 투자를 해서 국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일단 일부 국산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 이제 항공기를 만들고 그 항공기에 대한 구조 부분이라든지 생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거의 100%에 가깝게 국산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지원해 주시고 다 같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처음 비상에는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지금 남아 있는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고난이도 시험이 초음속 비행이라든지 무장 분리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 잘 완료가 됐습니다. 고바등각 시험이라든지 공중급 이호 시험, 그다음 무장 발사 시험 같은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안전하게 지금 잘 수행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저희 KF21은 항공 성능뿐만 아니라 비행 안전성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9년도에 제정된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가망 인증을 지금 획득을 진행하고 있고요. F-35라든지 최신의 전투기가 적용하고 있는 동일한 아주 엄격한 비행안전 기준에 맞게끔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엄격한 비행안전 심사가 끝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26년에 가망 인증을 획득하게 되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비행 안정성까지 확보된 인정받은 그런 항공기를 이제 공군에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항공기 특히 전투기의 가망 인증이 중요한 것은 뭐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 가망 인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향후 KF-21이 공군에 전력화된 이후에 또 세계 시장, 세계의 방산 시장에 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이 가망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FA50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FA50 항공기도 가망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망 인증을 받지 않고는 사실은
수출의 문이 열리기가 쉽지 않고요. 쉽지 않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KP21도 가장 최신의 엄격한 기준의 가망인지 기준을 지금 통과할 걸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